서울의 밤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초겨울비가 미세하게 흩어졌습니다. 간판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를 길게 찢었습니다. 골목 끝 반쯤 열린 셔터 뒤에서 에어 컴프레서가 마지막 숨을 뱉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뜨거운 쇠 냄새가 얇게 겹쳐졌습니다. 이근우는 렌치를 닦아 공구함에 꽂았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구급대 시절의 남은 흔적이지요. 작은 라디오가 스포츠 뉴스를 웅얼거렸습니다. 난방기 위에서 보온병이 작게 딸깍거렸습니다. 하은은 작업대 옆에서 색연필로 고양이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양볼이 분홍색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아빠, 오늘은 집에 일찍 가요? 그럴 거예요. 우유 데워줄게요. 엄마는 늦어요? 모르겠어요. 회식이라 했지요. 그는 잔을 2개 꺼냈습니다. 하얀 김이 얇게 올라갔습니다. 컵 표면에 빗방울 소리가 잔잔히 섞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같았습니다. 하지만 리듬이 어긋나 있었지요. 4달 전부터였습니다. 한지우는 자주 늦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런칭 파티, 팀회의, 생일 모임, 옷이 달라졌습니다. 짧고 반짝이는 원단, 굽 높은 구두, 색은 대담했습니다. 향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두통 난다며 밀어내던 진한 향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혼자 웃었습니다. 누가 다가가면 손바닥으로 화면을 가렸습니다. 회사 얘기야.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우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보이면 끕니다. 사람은 쓰러지면 듭니다. 판단은 빠르고 단순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망설임이 곧 부상이지요. 직감은 피교육처럼 몸에 배었습니다. 직감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그 문장을 낫게 되뇌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라이터만 한 회색 장치였습니다. 먼지 붙지 말라고 비닐을 한 겹 더 씌웠습니다. 전날 밤 스쿠터의 좌측 카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얇게 떨렸습니다. 배선이 지나가는 틈에 장치를 고정했습니다. 본드 냄새와 플라스틱 냄새가 섞였습니다. 앱의 붉은 점이 정확히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덮개를 닫고 손등을 털었습니다. 이건 확인일 뿐입니다. 혼잣말이 공중에서 금방 흩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가늘었습니다. 하늘이 낮게 처졌습니다. 지우는 빨간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진한 립스틱이 거울에서 번졌습니다. 작은 가방, 은색 팔찌, 향은 강했습니다. 사장님 생일이라서 노래방만 잠깐 들러요. 운전 조심하세요. 택시 타고 가요. 늦어요? 늦지 않게요. 도어락 소리가 딱 하고 끊겼습니다. 집이 잠깐 비었습니다. 하은이 거실에서 펜을 흔들었습니다. 근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옅은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하은아, 할머니 집에 전화할까? 응. 내일 가고 싶어요. 그래요. 오늘은 아빠랑 먼저 자요. 근우는 바람막이를 걸쳤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붉은 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을 탔습니다. 그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밀었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렸습니다. 비가 바이저에 둔탁하게 닿았습니다. 도로 위 차선이 겨울색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점은
강남대로를 지나 반짝이는 빌딩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차로 신호가 번갈아 눈을 때렸습니다.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당겨졌습니다. 그는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택시의 브레이크 등이 물기 속에서 번졌습니다. 길가의 가로수는 젖은 잎을 달고 흔들렸습니다. 점이 멈췄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맞은편.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경사로 앞이었습니다. 입구 위 간판은 과하게 깔끔했습니다. 금색 서체, 유리 위 조명, 하이엔드 싱잉 클럽. 도어맨의 장갑이 새하였습니다. 우산 끝이 또각또각 계단을 찍었습니다. 그 눈은 코를 식혔습니다. 기름 냄새가 사라졌고 술 냄새가 멀리서 밀려왔습니다. 싸늘한 공기에 향수가 묻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집 거실에도 잠깐 떠다니던 그 향이었지요. 검은 세단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 다음 얇은 무릎. 장광이 허벅지에 펄을 스쳤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짧은 끈이 어깨를 비껴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빗방울을 털었습니다. 그 옆에 흰 셔츠가 내렸습니다. 손목에 금빛이 걸렸습니다. 손이 먼저 나와 우산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거리, 자연스러운 동작. 말하지 않아도 배치가 말했습니다. 그 눈은 바이저를 올렸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잘랐습니다. 손등으로 헬멧 가장자리를 눌렀습니다. 심장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천천히. 그는 계단으로 한 걸음 내려섰습니다. 도어맨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손님, 예약하셨어요? 배달입니다. 어느 룸이신데요? 확인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어맨의 눈동자가 짧게 흔들렸습니다. 실내에서 저음과 박수 소리가 터졌다 가라앉았습니다. 비트가 벽을 통해 둔탁하게 전해졌습니다. 계단 손잡이는 젖어 있었습니다. 금속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눈은 한 계단 더 내려갔습니다. 손바닥이 식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붉은 점이 실내 지도처럼 미세하게 이동했습니다. 알람이 떴습니다. VIP. 숫자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껐습니다. 어둠이 금방 깊어졌습니다. 기억이 스쳤습니다. 화염 속 문을 열던 밤. 안전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던 순간. 수증기, 매캐함, 뜨거움. 그때도 문 앞에서 숨을 고르지요. 안과 밖은 다릅니다.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직감은 문턱에서 가장 크게 말합니다. 아빠, 자요? 낮에 들었던 하은의 목소리가 작은 잔향처럼 떠올랐습니다. 곧 가요. 그는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밝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투명했습니다. 향이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문틀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팽팽했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모욕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오래 굳게 믿던 무언가였지요. 그는 손잡이를 쥐었다 놓았습니다. 한 번 더 쥐었습니다. 도어맨이 뒤에서 손님 하고 불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또렷해졌습니다. 계단 위 네온이 붉게 번졌습니다. 금색 글자가 물 위로 쏟아졌습니다. 거짓말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붉은 점은 정확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말해줄 차례였습니다. 그 눈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문은 아주 천천히 그를 안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은 그때 시작되었지요. 문이 닫히면 돌아가는 길은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숨이 길어졌습니다. 돌아선 그의 눈에 계단 위 금색 글자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에 과거가 겹쳤습니다. 플래시처럼 짧고 선명했지요. 처음은 여름이 끝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장마가 걷히고 공기가 눅눅했지요. 지우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말했습니다. 부산 워크숍 다녀올게요. 하루만요. 짐은 가볍게 가져가요. 응. 아침 일찍 나가요. 그날 밤 그는 하은과 라면을 먹었습니다. 창문에 파도가 치는 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전화는 잠깐 통화 후 끊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관 앞 신발장에 낯선 쇼핑백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 상자와 바닷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영수증에는 오전 조식 임명이라고 찍혀 있었지요. 그는 그 숫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접어서 서랍 안으로 넣었습니다. 피곤했겠지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을 초입. 회사 런칭 준비로 바쁘다 했습니다. 늦은 밤 화장대 위에 작은 성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싱잉 클럽. 금빛 각인. 프로모션으로 나눠줬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은 매끈했고 끝이 빨랐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한 향이 새로 샀다던 코트에 오래 남았습니다. 의심은 서랍 속 종이처럼 쌓였습니다. 구겨지지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배운 순서를 떠올렸습니다. 확인, 차단, 접근, 구조? 불에도 순서가 있지요. 의심에도 필요했습니다. 그는 먼저 기록을 살폈습니다. 집 컴퓨터의 가족 통신요금 고지서, 발신 시간의 패턴, 밤 11시대가 급증했습니다. 같은 번호, 같은 길이. 그는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외웠지요. 가게 장부 옆 여백에 작은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기 어려운 흔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동선이었습니다. 스쿠터에 달아둔 장치가 조용히 움직임을 보냈습니다. 붉은 점이 같은 구간을 반복했습니다. 강남, 잠실, 그리고 그 지하 경사로. 그는 지도에 얇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빨강, 빨강, 파랑. 파랑은 밤샘 미기가. 숫자는 거짓말을 덜합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쓰레기를 분리하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현관 앞 봉투를 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미용실, 영수증, 클럽 음료 쿠폰 절취선, 그리고 택시 영수증, 출발과 도착의 시간차, 주소를 종이에 옮겼습니다. 손글씨는 둔탁했고 못생겼습니다. 그러나 한 줄 한 줄이 그에게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너무 예쁘네요. 가게 단골 아저씨가 던졌던 농담도 기억났습니다. 회사가 잘 되나 봐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원피스가 비싸 보여요. 그렇지요. 그는 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언은 흔들리지만 화면은 설득력이 있지요. 금요일 밤 그는 바람막이를 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도어맨의 하얀 장갑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옆 비상계단을 찾았습니다. 출입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는 좁고 조용했습니다. 문마다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루, 치, 바. 8번 앞에서 음악이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문틈 아래에서 반사광이 넘어왔습니다. 유리잔, 금시계, 빨간 원피스의 절개선. 손이 무릎 위에 얹히는 모양. 초점이 가끔 흔들렸지만 형태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연속 촬영을 눌렀습니다. 셔터음은 껐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의 끝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몸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음악이 커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장은 흐렸고 몇 장은 또렷했습니다. 금빛 시계의 각도, 손등의 핏줄, 빨간 립이 비틀리며 웃는 표정. 그는 전부 클라우드에 즉시 백업했습니다. 혹시를 대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구조대 시절부터 남은 버릇이지요. 집으로 돌아오자 하은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담요 끝이 말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히 펴주었습니다. 주방 시계가 새벽 2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싱크대 위 전등이 희미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스크롤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시간과 위치가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확인 끝. 다음은 차단.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출력기를 꺼냈습니다. 잉크 잔량이 경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은 가능했습니다. 그는 가장 선명한 한 장을 골랐습니다. 눈에 보기엔 소심한 증명서 같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큰 문을 열 열쇠였습니다. 출력이 끝나자 종이가 미지근했습니다. 그는 검은 판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표면이 반짝였습니다.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말렸습니다. 향이 거실로 퍼졌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회식이 또 있을지 몰라요. 하은이 숙제는 봐주세요. 알겠어요?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은 어디였어요? 대신 그는 주머니 속종이의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차분해지는 대신 심박이 일정해졌습니다. 화재 현장에 들어가기 전 맥박이 만드는 리듬이었습니다. 긴장하되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는 그 상태를 오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용 카드. 소액 결제가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주변 구역. 그는 지도에 점을 찍어 선으로 이었습니다. 선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발로 쫓아본 길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로 택배가 왔습니다. 작은 봉투. 보낸 이는 미나였습니다. 지우의 오랜 친구. 봉투 안에는 몇 년 전의 단체 사진과 휴대폰 화면을 찍은 듯한 흐릿한 캡처가 있었습니다. 말할까 말까 하다가 보냅니다. 손글씨가 짧게 적혀 있었지요. 그는 사진을 오래 보았습니다. 회식 자리의 테이블, 아이스 버킷, 어깨를 붙인 두 사람. 웃음은 밝았고 간격은 가까웠습니다. 캡처에는 짧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끝나고 잠깐 볼래요? 같은 곳. 시간은 새벽 1시. 이름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같았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스디슨 금속 맛이 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증거를 정리해 전달할 것. 둘째,
상대와 단둘이 마주할 것. 셋째,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 말로 끝나면 좋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이다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모욕이 계속되면 다른 방식의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밤, 도로는 반짝였습니다. 그는 인쇄한 사진을 검은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헬멧을 들었습니다. 하은방 문틈으로 노란 불빛이 비쳤습니다.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금방 다녀올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고른 숨소리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다시 붉은 점이 켜졌습니다. 점은 오늘도 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는 엔진을 걸었습니다. 겨울밤의 공기가 얼굴을 베었습니다. 돌아오면 무엇이든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진실이 상처를 주더라도 상처는 방향을 줍니다. 그는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그쪽은 직원 전용인데요. 잠깐만요. 전달할 게 있습니다. 어느 회사요? 대표님 방으로 가면 합니다. 말은 간단했습니다. 발걸음도 간단했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펼쳐졌습니다. 투명한 탁자 위에 크고 무거운 재떨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빛 라벨의 위스키병이 반쯤 비었습니다. 그는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사진의 모서리가 살짝 구부러졌습니다. 그는 손톱으로 펴주었습니다. 들어오시죠. 비서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은 필요 없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금빛 글자가 유리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딱딱한 것을 만졌습니다. 잉크가 마른 종이, 냉기, 준비된 증거의 감촉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확인은 끝났습니다. 이제 차단입니다. 모욕이 덧붙으면 마지막 절차까지 갈 것입니다. 접근, 구조. 그 구조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이겠지요. 그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표님,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습니다. 감정의 물결은 깊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의는 떠올라 있었습니다. 사진이 탁자에 닿아 얇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분노는 조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가진 불이었습니다. 그는 그 불을 이제 자신이 다루기로 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얇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맞은편 골목, 작은 로펌 간판이 비에 젖어 반짝였지요. 이근우는 검은 파일을 안았습니다. 등뼈가 곧게 섰습니다. 전날 밤 정리한 자료가 택별로 묶여 있었습니다. A. 통신 내역, B. 위치 기록, C. 카드 영수증, D. 사진 동영상, E. 제3자 진술. 표지가 단단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커피 향과 종이 냄새가 겹쳤지요. 상담실 유리문이 닫히자 시계 초침만 들렸습니다. 이 내용 증명은 오늘 발송합니다.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증거력은 충분합니다. 위치 기록과 사진의 시간 매칭이 좋습니다. 진술서는
원본으로 두세요. I. 양육권은요. 주 양육자였고 상대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유리합니다. 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종이는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배운 순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기록, 차단, 접근, 구조. 이제 구조의 대상은 생활과 아이였지요. 오전 11시 대형 부동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팀이 있는 층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의 소파가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유리벽 도시가 미끄러졌습니다. 리셉션의 조명이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그는 방문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내부 신고자 면담실이라는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팀장이 손짓했습니다. 제보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근우가 파일을 올렸습니다. 개인사 문제는 회사가 권력관계에서의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근무 시간 중 이동 동선이 있습니다. 회사 자산 사용 흔적도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팀장은 표지를 넘겼습니다. 탭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D822 17 사진, 교통카드 스캔 21 58산의 아이디 출입, 택시 영수증 도착지 동일. 시간줄이 한 장의 차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팀장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건 회사 윤리규정 제12조 위반 소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 처벌이 아닙니다. 반복의 차단입니다. 조사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외부 인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기한을 알려주세요. 내부 통지 후 14일 이내 1차 심의입니다. 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걸이형 방문증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말은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며 그는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완료. 배달 증명 신청. 바탕화면의 붉은 점은 꺼두었습니다. 확인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점심 이후 가사조정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날짜와 조정위원 이름이 정갈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에 달력을 펴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하은의 음악학원 시간표 옆이었습니다. 생활과 절차가 한 종이 위에서 겹쳤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온대요? 오늘은 아니래요. 그럼 내일은요? 약속된 날에 올 거예요. 아빠가 정리하고 있어요.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췄습니다. 하은아, 아빠는 약속을 지켜요. 고개가 아주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그 대답이 그에게는 가장 무거운 계약서였습니다. 이틀 뒤 로펌 회의실에 한지우와 그녀의 대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물병의 결로가 테이블에 원을 남겼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십니까? 지우의 입술이 말랐습니다. 오해예요. 회식이었고 변호사가 시간을 맞춰 사진과 출입 기록을 포개었습니다. 탁자 위에 22, 11, 22, 14, 23. 이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회식 장소와 귀하의 휴대전화 위치는 다른 층, 다른 구역입니다. 동행자는 대표이사로 보입니다. 지우의 목젖이 짧게 움직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근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종이만 봤습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덜하니까요. 양육권은 협의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일정했습니다. 내가 하은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과 생활은 다르지요. 조정위원은 기록을 훑었습니다. 조정은 일부 성립, 나머지는 재판으로 회부합니다. 도장이 붉게 찍혔습니다. 잉크 냄새가 짧게 퍼졌지요.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바퀴 달린 서류함이 지나갔습니다.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같은 주 금요일 회사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외부위원 포함 7인. 회의실 유리창에 블라인드가 내려왔습니다. CEO 최대현은 늦지 않았습니다. 흰 셔츠에 주름이 매끈했습니다. 시계는 같은 금빛이었지요. 컴플라이언스 팀이 요약 보고를 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사적 만남 정황, 회사 운전기사 배차 기록과의 불일치, 접대성 비용 전표의 부적정 처리. 최대현이 웃었습니다. 허위 제보입니다. 우리 회사의 성과를 시기하는. 화면에 동선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출입 게이트 로고와 엘리베이터 CCTV의 시간이 맞물렸습니다. 노트북 스피커에서 띵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외부위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관련 당사자 직원의 진술서가 방금 접수되었습니다. 종이가 건네졌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업무 외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적인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거절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활자가 건조했습니다. 체면이 활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우는 회의실 박대기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객 표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낮은 말들이 흘렀습니다. 결론은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최대현의 입술선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금빛 시계가 어색하게 반짝였습니다. 외부 징계위원회 회부, 직무정지. 안내가 짧게 익혔습니다. 문서의 끝에 임시 직무대행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 접수. 기일 통지 대기. 동시에 우편함에 내용 증명 도달증이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근우는 봉투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종이의 탄력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있었지만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날이 서고 방향이 정해진 칼날 같았습니다. 저녁 하은과 국을 데웠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비가 다시 잔잔했습니다. 아빠, 내일 과학전 시회 가요. 같이 가요. 엄마도 올 수 있어요? 규칙을 지키면요. 아이의 눈이 잠깐 내려앉았다가 다시 반짝였습니다.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밤, 그는 마지막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표지에 굵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F, 최종 요구안. 첫 장에는 세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과, 접촉 제한, 아이 우선의 합의.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모욕 시 즉시 민형사 대응. 문장마다 점이 또렷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비서였습니다. 대표님이 사과를 원하십니다. 조용히 정리하는 조건으로. 조건은 서류에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으로. 아이의 생활을 건드리지 마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펌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사과문 초안. 직무정지 통지와 함께 내부 메일로 배포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문장 사이사이에 체면이 갈라졌습니다. 그는 펜으로 몇 군데 줄을 그었습니다. 사적 친분을 부적절한 관계로 고쳤습니다. 오해를 사실로 바꿨습니다. 수정 표시가 검게 남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얕게 들어왔습니다. 도시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눈은 창가에 서서 손바닥을 한번 펴보았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절제된 공기가 방을 채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지요. 단단한 경계를 세우는 일, 다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턱을 높이는 일. 그게 오늘의 일입니다.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올렸습니다. 잉크가 마르기 전 종이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제까지 유리문 너머로 보이던 금빛 글자가 떠내려갔습니다. 남은 것은 흰 종이와 검은 글자, 그리고 아이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쪽으로 넘어오지 마세요. 그 말은 벽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그 벽을 넘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그 벽이 곧 그들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과문이 내부 메일로 배포되었을 때 회사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블라인드 틈으로 겨울빛이 얇게 스쳤지요. 문서의 제목은 단정했습니다. 윤리규정 위반 관련 알림. 문장 사이사이에 공백이 길었습니다. 공백은 소문보다 빨랐습니다. 점심 무렵 캡처본이 외부 커뮤니티로 흘렀습니다. 해시태그가 붙었고 댓글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후 회의는 잠정 취소되었습니다. 로비에 꽃이 시들어 보였지요. 최대현은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경호가 둘을 앞세웠습니다. 보도자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넥타이가 뒤틀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짧게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임시 직무대행의 이름으로 직무정지 통보가 언론사로 전달되었지요. 주가는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떨어졌습니다. 고객사 두 곳이 계약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메신저 대화방에 정적이 길었습니다. 정적은 조직에서 가장 무거운 질량이지요. 한지윤은 책상 서랍을 비웠습니다. 택배 상자 2개, 화분 하나, 아이디 카드는 회수되었습니다. 같은 층 동료들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닦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건이 커졌어요. 변호사 선에서 대리인의 목소리가 메마르지요. 오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오해가 아닌 증거가 많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신호음이 금속처럼 차갑게 남았지요. 그 주말 그녀의 부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언론에 이름이 돌던데 우리 동네까지 소문났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애는 어쩌고? 아이는 잘 지내요. 말의 끝이 비었습니다. 공백이 다시 길어졌습니다. 회사는 접대비 전표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정산 내역이 뒤집혔습니다. 인사팀은 외부 조사를 추가로 의뢰했지요. 숫자가 다시 배열되었습니다.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애매함이 사라지자 체면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바람 빠지는 공기처럼 길고 지루했습니다. 길고 지루한 추락이야말로 사람을 지칩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첫 기일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서류 봉투는 얇고 날카로웠습니다. 근우는 봉투를 칼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조심히 벌렸습니다.
종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잉크는 마르고 있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의 메시지가 평평했지요. 네. 자료는 더 보낼 게 없지요. 충분합니다. 상대의 답변서가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겨울은 건조했습니다. 주차장 환풍기의 소음이 단단했습니다. 근우는 가게 셔터를 반쯤 올렸습니다. 윤활유 냄새가 찼습니다. 철제 선반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복수인가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지요. 경계입니다. 경계는 미움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아이가 건너갈 다리였지요. 며칠 뒤 회사 사내 라디오가 짧은 공지를 내보냈습니다. 윤리경영 강화 교육이 전사 대상 의무화됩니다. 교육자료 한 장이 모든 책상 위로 배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이를 넘겼습니다. 누군가는 하품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무심함 속에서 사건은 제도로 흡수되었지요. 그런 흡수가 사회의 면역이기도 합니다. 최대현의 변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개인적 일탈이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에게 죄송합니다. 문장은 균열이 많았습니다. 개인과 권력이 같은 문장에 들어있으면 어딘가 틉니다. 댓글은 냉정했지요. 개인적이면 왜 공적 자원을 썼나? 사과만으로 끝나나? 질문이 단단했습니다. 지우는 원룸로 이사했습니다. 계약금은 부족했습니다. 부모가 일부를 보탰습니다. 명품 가방 몇 개가 중고 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매 문의가 왔다가 계정의 실명을 보고 사라졌습니다. 온라인은 오래 기억합니다. 생계는 짧게 흔들립니다. 밤,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은이가 보고 싶어요. 약속한 날에 오세요.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당연하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감정보다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하은의 학교 앞 엄마들 대화는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짓으로 궁금증을 던졌고 누군가는 귀를 닫았습니다. 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왜 사람들이 속삭여요? 어른들 얘기는 금방 잊혀져요. 우리는 숙제하고 밥 먹고 잘 자면 돼요. 아이는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그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민사법원에서 화해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장 안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위자료 지급 및 재접촉 금지. 도장이 찍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여 도장을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녀가 속삭였지요. 여기까지 온 건 우리 탓이지요. 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다시 시작은 아이와 제 일상입니다. 그 말은 선이었습니다. 선은 넘어오면 올립니다. 그는 그 올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최대현은 이사회에서 공식 해임되었습니다. 공시가 올라갔습니다. 기사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윤리 위반으로 대표 해임. 그날 저녁 그는 운전대를 스스로 잡았습니다. 조수석에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게 더 외롭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조건은 이미 보냈습니다. 근우가 답했습니다. 체면은 잃어버린 뒤에 찾는 게 아닙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비가 그치고 첫눈이 약하게 내렸습니다. 하은은 창문에 손바닥을 붙였습니다. 얼음꽃이 생겼습니다. 아빠, 하얀 거 떨어져요. 응. 미끄러우니 조심해야지요. 그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은 번지고 눈은 덥습니다. 불은 경고였고 눈은 마감입니다. 이제 불길은 꺼졌습니다. 잿빛이 남았고 그 위에 눈이 얇게 덮였습니다. 덮인 자리는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그 주말 가게 앞 간판을 바꿨습니다. 이근우 모터스라는 글씨 아래에 한 줄을 더 새겼습니다. 안전 점검 우선. 그는 사다리를 타고 글자를 맞췄습니다. 나사가 하나씩 조여졌습니다. 조여지는 감각이 좋았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질서가 마음을 정리해 주었지요. 저녁, 지유가 약속한 시간에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은이 숙제 봐줬으면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니라 하은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의 속보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세상은 빠릅니다. 그러나 상처는 속도를 갖지 않습니다. 그는 속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작업대 위를 닦았습니다. 천의 섬유가 쇠의 먼지를 모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깊어지는 속도만큼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징이 아닙니다. 책임의 모양을 사회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혔고 사과문이 배포되었고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지요. 그 대가를 치르는 동안 그는 한 걸음 물러서 지켜봤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테두리를 가졌습니다. 테두리가 삶을 지켰습니다. 밤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별이 드물게 떴습니다. 그는 출입문을 닫고 현관 앞 눈을 쓸었습니다. 삼날이 콘크리트를 긁었습니다. 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아빠, 내일 눈사람 만들어요? 하은이 문틈에서 물었습니다. 그럽시다. 당근도 준비해야지요. 그는 웃었습니다. 웃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밤에 문을 닫는 일.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일. 약속한 날에 약속한 사람을 만나는 일. 그 일들이 모여 하나의 방향이 되겠지요. 그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몰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그 바닥에서 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문장. 위자료 지급, 접촉 제한, 양육 권한 확인. 도장이 분명했습니다. 복수의 끝은 요란하지 않았지요. 우체통에 철제문이 닫히는 소리로 매듭이 났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파일 맨 뒤에 꽂았습니다. 첫 장에는 여전히 굵은 4단어가 서 있었습니다. 확인, 차단, 접근, 구조. 이제 이 4단어는 절차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었습니다. 불길을 끄듯 마음을 정리하는 순서였지요. 하은의 학교 알림장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현장학습 신청서, 도시락 반찬 안내. 평범한 글자들 사이로 삶이 다시 맞물렸습니다. 아빠, 김밥에 달걀 많이요. 알겠어요.
밥은 딱딱하지 않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 규칙이 들어왔습니다. 가게에는 봄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상자를 열어 배선을 확인하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맞췄습니다. 손이 분주할수록 마음은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교통정보가 반복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이 끊겼다 이어지듯 사람의 마음도 가끔 멈추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지우는 약속한 요일에만 왔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밥은 잘 먹어요? 네. 요즘 잘 자요.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녀는 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광택이 사라진 코트자락이 바람에 짧게 흔들렸습니다. 몰락한 채의 삶은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일용직 강의, 월세, 가끔의 따가운 시선. 그는 묻지 않았고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책임을 줄이지 않으니까요. 최대현의 이름은 기사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검색 결과의 마지막 페이지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회사의 주변을 맴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서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합의금 이행 완료, 사과문 확정본 발송. 그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모두 문서에 있었으니까요. 밤이면 그는 가끔 그날의 계단을 떠올렸습니다. 금빛 글자, 도어맨의 장갑, 붉은 점. 하지만 기억은 이제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모서리가 다른 사진처럼 윤곽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는 덜 아팠고 그 빈자리에 습관이 들어찼습니다. 정시에 문을 열고 정시에 닫는 습관. 약속한 사람을 약속한 시간에 만나는 습관. 봄 소풍날, 하은은 노란 모자를 썼습니다. 버스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늦지 마요. 언제나 제 시간이지요. 그는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지러웠던 길들이 지도에서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길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좀 얼굴이 펴졌구나. 살겠어요. 미워하는데 너무 오래 쓰지 마라. 알고 있어요. 미움은 불 같아서 집을 데우지 못하고 태우기만 하니까요. 둘은 창문을 닫고 국을 데웠습니다. 수증기가 유리창을 흐리게 했습니다. 흐린 곳에는 손바닥이 둥근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 창으로 작은 마당과 골목의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하루는 지우가 수줍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둥근 글씨였습니다. 사과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규칙을 지켜요. 단호했지만 냉혹하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책임이 감정을 대신하는 자리. 그 자리는 넓지도 좁지도 않았습니다. 지나칠 수도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너비였습니다. 그는 가게 간판 아래 문구를 한 줄 추가했습니다. 점검은 예방입니다. 손놀림이 반듯했습니다. 글자는 작았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랬습니다. 점검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필요했습니다. 마음의 브레이크에 관계의 볼트 토크, 말의 간극. 느슨하면 잡고 과하면 풀어야 했습니다. 주말이면 하은과 강가를 걸었습니다. 자전거를 밀고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나눴습니다. 아빠, 나중에 무슨 어른이 될까요? 약속을 지키는 어른요. 그거 어려워요? 가끔은요. 그래도 우리는 연습하잖아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습은
삶의 다음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말했습니다. 이해는 면제가 아니다. 다만 이해는 경계의 모양을 알아보는 일.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다시 쌓을 벽의 높이를 정하는 일. 책임은 돌려주는 말이 아니라 들고 가는 무게. 그가 들고 가야 할 무게는 아이의 하루,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작은 가게의 신뢰였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가볍게 골목을 건넜습니다. 간판의 나사가 햇빛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먼지를 털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예약 문의였습니다.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요. 오세요. 점검부터 하지요. 답변은 짧고 일정했습니다. 그의 하루도 그랬습니다. 밤, 창문을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낮게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 파일은 이제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뒷표지 안쪽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과거, 기록, 현재, 유지, 미래, 예고 없는 점검. 그는 웃었습니다. 웃음은 여전해도 속내는 달랐습니다. 잠들기 전 하은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내일은 일찍. 응. 내일도 제 시간. 그는 불을 끄고 어둠에 눈을 맞췄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쉬어가는 벽이었습니다. 그 벽 너머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재결합은 없습니다. 용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는 오늘도 내일도 올바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일로 큰 약속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 되었습니다.